그러면은 이번에는 예. 또 경찰 수사 얘기를 좀 하나 예.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도 언론에 많이 보도는 됐습니다만은 의외로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43살 먹은 사람이 우리 나라의 최고 지도층들을 일종의 뭐 로비랄까 이런 걸로 완전히 휘저어 놓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엄청난 게이트입니다. 그 116억 원의 행방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단할 수는 없지만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취재를 하지를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언론 쪽에도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종의 좀 동업차 봐주기도 될 수가 있고 또 공개는 안 됐지만 다른 언론사들도 그 이 수산업자가 주선한 뭐 골프라든가 또 무슨 저녁 회식 자리에 많이 갔었다는 소문들이 파다하기 때문에 좀 보도가 되기는 되는데 크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참 개탄에 맞지 않는 것은 이 43살 먹은 가짜 수산업자 아무런 경력도 없고 경력이라는 것은 사기쳐 갖고 그 이전에 2년간 징역살이 하고 그중에 1년 뭐 7개월인가 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특사로 내준 그 경력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네. 왜 우리 지도층들이 이렇게 도덕성이랄까요? 뭐랄까 공인의식이랄까? 이런 게 이렇게 희박합니까? 박영수 특검까지 있으니까. 예. 예, 뭐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취약한가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이 지도층들이 어떤 그 국민에 대한 봉사 의식을 가지고 공직에 오르거나 아니면 아까 언론인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언론인들이 정말 그 어떤 사회의 소금으로서 진실을 밝혀내고 이걸 국민한테 알려가 더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겠다고 언론이 됐느냐. 그렇지 않고 전부 다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겠구나. 존경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공직에 오른 사람이나 그 사회에 영향이 있는 지도층에 오른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지도층에 딱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집안에서 박수 막 쳐요. 우리 아들 입신양명했구나. 대단하다. 예. 그 두 번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잘 실감이 안 나요. 완장을 좀 차고 그러니까 돌아다녀야 무슨 권한을 행사해야 돼. 내가 딱 이야기하니까 뭐가 이루어지고. 완장을 딱 예. 차야 하거든. 뭐 언론 같으면은 공직은 아니지만은 언론기관에서 뭐 어떻게 하면 보도가 안 되기도 하고 예. 누구 청탁받아가지고 보도를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힘을 갖다 느낀다고요. 내가 이 정도 엄청난 힘이 힘을 있구나. 느끼죠. 그래가지고 또 이런 아까 43살 이 가짜 수산업자도 그것도 예. 그 사람은 이런 생리를 잘하고 특히나 이 감옥 생활 2년 하면요 거의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아 수준에 오릅니다. 석사 정도 아닙니까? 석사 정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옥 안에 들어가면요 저희들은 좀 아는데 그 감방 안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폭력배 이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경제사범 비싸거든요. 사귀고 이러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진짜 사회에서 좀 먹물을 먹었다는 사람들이 같은 방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송모 씨가 그 김천에 출마하려다가 그 당시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걸려가지고 그때 8개월 그 깜빵이 사는데 마침 깜빵 동기로 서로 만나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제 양반이 바로 월간조선 취재팀장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감방 안에 들어가서 조금만 지금은 그런 거 없겠지만은 그 금전이나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좋은 방으로 가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동료 재소자가 6명 또는 8명이 같은 방에 자는데, 좀 괜찮은 사람은 좀 덜 괴롭히거든. 돈 좀 있고 지위가 있던 사람이 들어오면. 그러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오면은 감방 안에서 들은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이 있고, 그 다음 네트워크가 또 형성되고, 우리는 감옥 갔다 오면 그래서 그 학교 갔다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큰 학교, 뭐 대학교 갔다, 그게 감방 안에서, 그렇죠. 뭘 배운다는 거죠. 그 배우는 게 나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딱 이용하기 좋은 게,
아까 그 사회 지도층에 오른 사람이 윤리의식이 없을 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그런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런 그 43세의 가짜 수산업자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짧은 네트워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6단계만 끄면 건너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여섯 네, 단계 6단계만 가면 끄면 다 만난다. 건너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식사하자 할 때 데리고 나와서 식사만 하고 처음에는 식사대로 끝나지만 이게 계속 발전하면은 또 사람이 내가 범죄인입니다 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만날 때.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범죄로까지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공직자들이 조금 어떤 윤리의식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윤리의식이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 박영수 특검, 김무성 전 의원, 홍준표 의원, 뭐 여러 사람들이 주호영 전 또 원내대표, 거기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누릴 만큼 누렸고 다 누구한테 행사를 안 해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아니 그건 고 교수님이 공무원 안 해보셔가지고 그런데요. 그거는 권력 누리는 거는 내가 한번 누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없는 거. 예, 끝이 욕심이 없죠. 끝이 없는 거. 그리고 그 제가 보니까 뭐 그 전직 고위 법관도 했고 그다음 정치로도 성공한 분도 그게 끝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앞에서 그 이렇게 안 해주면은 안 알아주면은 이게 전부 다 참 내가 힘 잃었다고 이러나 이럴 정도인데 공직에 있으면요 어떤 떠받침을 받는 거는 한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공직을 갖다가 자기가 국민을 위하는 자리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출세한 자리로 생각해 버리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언론인들하고도 어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는데 박영수 특검. 그러니까요. 제일 실망했습니다 이번에. 이분은 이번에 지금 이 스캔들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고 박영수 특검은 뇌물 수사 이 특수통으로 아주 유명한 검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유라 말 세 마리 좋다고 지금 다 뇌물 수수로 잡아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삼성 롯데에서 뭐 미르지단이다 뭐다 이렇게 뭐 150억 받은 거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에서 준 특갈비까지 다 뇌물로 해갖고 22년 징역에 뇌물 관련이 15년인가 돼. 이런 사람이 뇌물을 받아 그것도 부인이 공직자 부인이 무슨 포르쉐 저는 잘 들어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고급이라면서요. 차 한 대 뭐 8억, 15억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이 특검하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영수 지금 고검장 출신이죠. 서울고검장에서. 예, 근데 이 공무원 중에도 있죠. 잘 나가는 사람이 뇌물을 받습니다. 아니 뇌물 받으면 안 되지만 이 그 수산업자 있죠.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용할 사람한테 뇌물 주지. 뭐 검찰에서 완전 물 먹고 그냥 맨날 지방이나 돌아다니는 사람들 뇌물 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뇌물 사건이 공무원 터지고 보면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 많이 터져요. 이번에도 이 사람이 온갖 사람한테 부탁해서 박지원 국정원장, 그러니까요. 박지원을 한번 만나고 싶다 해갖고 만나서 식사도 오고 선물도 주고 사진도 둘이 딱 찍어가지고 얼굴 불그레해서 사진 찍었더구만요. 또 그 사람은 그런 사진 들고 이제 사기치는데 사용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리고 있죠. 이 공직자를 출세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냐. 감히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자신감이 넘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있죠. 가리질 않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이 박영수 특검도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박근혜도 잡아넣는 사람인데 그럼 대통령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대통령 만들어줬잖아요. 바꿨는데.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 박지원 원장도 소개해줘 가지고 만일에 그랬다면은 그리고 어징하는 검사들이 있죠. 이 박영수 특검 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영수 특검을 박지원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거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 원내대표일 겁니다. 그때 민주당이랑 해서
그때는 정의당이랑 노회찬 하는데 두 사람 추천했는데 민주당을 제치고 박지원 그때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이 박영수 특검을 네. 밀었습니다. 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홍보수석도 오고 정무수석도 했습니다만 그때 이 양반이 사정비서관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줄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영수 특검은 어떻게 보면 박지원이가 은인입니다. 자기 출세하는. 그 당시에 그 특검 정할 때도 그 박영수 특검이 되니까 이제 검찰 출신들은 좀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많았죠. 예. 네. 이 양반 되면 좀 너무 공명심이 강한 분이어서 좀 안 좋을 건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키고 할 때는 뭐 그게 안 드러났지만 결국은 이게 사필 규정이라고 이번에 누가 썼던데 보니까 사필 규정이 뭐 역습이라고도 썼더라. 뇌물수수 역습. 제가 그 이번에 보니까 기자 한 분도 이 문제 결국은 저분이 좀 약간 위험하다 싶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영수하고 좀 따져볼 것은 하나는 지금 박영수가 받았다는 250만 원. 예. 그 포르쉐 렌트비. 렌트비. 예. 그걸 바로 준 게 아니고 삼- 3개월 후에 줬는데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얼른 알고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물이라든가 뭐 식사는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수사 대상 아닌가요? 공직자윤리법에도 저촉이 되고.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특검이면. 근데 본인은 또 어디 언론 보니까 나는 특검 사실상 끝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 뭐 이렇게 뭐 그건 얘기한 자기 말이죠. 아니 지금 그 대검에 지금 박근혜 지금 재판 아직도 공소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특별검사인데 특별검사가 공무원 아니면 누가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르쉐가 역시 좋은 차는 좋은 차 모양이네요. 이틀 탔는데 렌트비가 250만 원 같으면 이거는 웬만한 뭐 사람 한 달 월급 아닙니까? 아니 중고 경차 값인데요.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는 이런 일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 그 렌트 했을 때는. 그런데 딱 경찰에 벌써 이분도 뭐 검사장 출신이고 이러니까 어떤 수사 이런 걸 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기띔 해줬던지 했겠죠.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이 잘못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일정의 흠집을 흠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그 적폐 청산한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분명히 경찰청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수사에 잘하는 사람이 귀띔을 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250만 원 냈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검사장 출신이 뇌물이라는 거 명백히 아니까 뇌물을 이제 뭐 왜 그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 양반이 무슨 그걸로 뇌물을 받았는지 돈을 받았는지는 내가 모르니까 여하튼 받지 말아야 되는 돈은 명백하잖아요. 예. 예. 의례적 선물도 아니고 5만 원 이하에 250만 원 상당히 큰 돈인데 그게 자기 직무와 그냥 특검의 직무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일이 예? 그 특검이면 장관급이잖아요. 예. 으로서 많은 검사들 그다음 박지원 뭐 이렇게 전부 다 연결시켜 줬다면은 그것도 일종의 그 김영란법에 명백히 어긋나죠. 그리고 알 수밖에 없는 게 그 가짜 수산업자 변호사가 옛날에 자기가 데리고 특검에 있었던 사람이 꼭 변호인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 수사 돌아가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경찰에 안 알려도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이 박영수 전화 뇌물을 받고 적당히 끝났으면 뇌물인지 어쩐지 지금 함부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자기 선에서 끝났으면 모르는데 이모 부장 검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을 소개를 시켜준 거 아닙니까? 포항으로 가니까 예. 거기 김모라고 그 괜찮은 수산업자 하나 있고 하니까 잘 좀 해봐라 뭐 그랬겠죠. 그 인수인계하는 거죠. 예. 이 부장검사가 지금 완전 인생이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망했죠.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몇천만 원을 받았느니 어쨌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급 시계를 받았고 무슨 학원비까지 받고 이러니까 거기서 그냥 줄줄이 얹어가지고 특검에 관련된 사람이 27명 선물 준 사람 나온 사람 중에 4명입니다. 4명. 27명 중에. 그러니까 그 부장검사도 아니, 특검에 몇 명이 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4명이나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그 부장검사 이 양반도 박영수 특검이 소개해 주니까
그렇죠. 아유, 안심이죠. 뭐 안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 보통 사람이냐? 예. 이 사람이 소개해주면 뒤에 배경 양력 다 보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 괜찮아. 그냥 안전한 사람, 우리가 말하는 안전한 사람으로 안전빵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몇 천만 원을 받고 시계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검찰도 우리가 이 잘못된 예. 의도의 검찰 개혁에는 반대하지만은 이런 면에서 이런 스폰서 검사가 아직도 있다니까. 이게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꼭 터져요. 이게 보면 부산 옛날에 그 스폰서 벤치 검사라든가 뭐 이게 다 터지는 게 검찰이 어떤 면에서 너무 힘이 셌다 그동안 그런 반증도 되죠. 근데 다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기들 정치적 목적에서 검찰 개혁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하는 거지. 이 검찰이 이 잘못된 검찰에 욕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은 당연히 지금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죠. 이제 사표도 내고 수리됐으니까. 안 내도 받아야죠. 그러니까.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뒤에 들리는 이야기는 원래는 이거 수사를 해보니까 전부 정치인들하고 얽혀가지고 뭐 그래서 그냥 경찰도 웬만하면은 그냥 덮으려고 그랬구만. 근데 딱 보니까 이 부장검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남부지검에 있었습니다. 부장검사실을 압수수색까지 했죠. 검경 수사권 조정 좋다. 너희들 한번 제대로 걸려라. 경찰로서는 좋은 먹잇감이 그러니까 생겼네. 수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꺼져버렸다는 거야. 이게 실수했는데 이게 넘어진 게 잘못 넘어졌네 그러니까. 아이거라 그런 뒷이야기도 있는데 이 박영수가 여러 사람 잡았습니다. 아유 이제 또 뭐 또 하나는 진짜 아까 말 게이트가 돼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갈지.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그 에스모 씨, 예. 예, 그 사람이 여러 사람 또 잡았습니다. 본인도 예. 뭐 17억 5천인가 그 사기를 당했다는데 그게 바로 김무성 또 특보 아닙니까? 오랫동안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김무성은 예. 밥만 먹었는데 형님이 그 밥값을 85억을 내버린 거 아닙니까? 85억인가 86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해버린 거 아닙니까? 밥 엄청나게 비싼 거 먹었네. 예. 아니 누가 형님을 소개를 시켜주겠어요? 예. 동생이 했겠지. 예. 참 비싼 밥값. 진짜 우리나라 제일 비싼 밥 같은데. 예. 어쨌든 참 웃기는데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또 여야를 하나. 가리지 않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조선일보 사에 있었던 거죠. 조선일보에 있었던 거 아니고 이제 산하 계열사 예. 월간조선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 쪽 사람들이 많이 예, 연관이 예. 됐어요. 근데 지금 주장은 이동훈 전 논설위원 예. 이 사람은 지금 그거는 자기가 뇌물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저녁에 술 먹다 보면은 그 사람이 경품을 건다는 거예요. 골프백 풀세트로 350만 원이라 그러는데. 풀세트로 걸어놓고 예. 술 먹고 이긴 사람한테 주겠다. 예. 그러니까 경품을 받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하나 엄성 예, 이 앵커 참 잘 나가던 사람이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친절했냐고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예.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지금 차를 완전히 명의 이전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임대 형식으로 했다 또 찾아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얼핏 듣기는 그쪽에 무슨 행사에도 가서 뭐 사회도 아니 뭐 경례사도고 광고 홍보비 그걸로 받은 거다. 어? 그러면은 이게 죄가 됩니까 안 지금 됩니까? 그 언론인도 김영란법의 대상이잖아요. 대상. 그러니까 그 어떤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뭐 보도를 잘해줬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돈 받는 자체로 지금 처벌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경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경품인데 우리가 그 거기서 왜 이러십니까? 아니 그거를 정치자금법 위반 할 때 겉으로는 그 출판 기념회 하더라도 그게 통상에 한도를 넘으면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이거든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법률을 하는 사람들은 있죠. 이게 형식, 명목을 아무리 붙인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결국은 어떤 잘 봐달라. 이런 식의 그 사회 통념이라고 그러죠. 사회 상규상 한도를 넘으면 이거는 범죄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골프채가 제가 언론에서 보기엔 350만 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채도요. 뭐 천차만별이니까 아이언 하나에 3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근데 바제스터 아주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거는 3천만 원 합니다. 한 세트에. 그 경품을 저도 이 얘기만 들었습니다. 경품을 한 5만 원 이하짜리 무슨 그 뭐 조그만 물품 골프공 한 박스 네. 이런 걸 걸었다 합시다. 이걸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거는 재미로 한 거라 보지만은 자기가 추첨해서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350원 돌려줘야죠. 이거는 우리는 그 언론인으로서 이거는 하기에는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어맹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광고 협찬 그 이제 어맹커의 뭐 지명도 이런 걸 볼 때 광고할 수 있는데 그게 이게 아주 뭐 금액에 아마 합리적인 금액이 있을 겁니다. 어맹커 정도의 사람이 광고를 찍었을 때 얼마일 것이다. 어맹커가 딴 광고에서 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광고를 찍을 수는 없죠. 예, 그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찍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기업이니까 뭐 광고 뭐 그렇죠. 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과연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걸 딱 보고 그걸 넣으면 그것도 역시 김영란법에 해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냥 명목이 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합리적인 범위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법률 위반은. 아, 그러네요. 예. 아니 저희들도 현업에 있을 때 뭐 대기업 이런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초청해서 골프를 치면은 뭐 드라이버 좋은 거 하나 내놓고 무슨 그렇죠. 우선 저녁 회식이 이제 끝나고 나서 할 때 무슨 경품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라이버도 비싼 것은 또 한참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겠네요. 예. 아,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 아니냐 보는데 일반 국민의 법 감정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거는 만일에 그분이 언론사 간부가 아니었으면 그걸 걸었겠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전부 다 나중에 무슨 그 회사에 일이 터졌을 때 좀 부탁해가지고 보도를 맡겨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만 원 이하 우리가 그 김영란법에 있잖아요. 뭐 그 이하의 물품을 가지고 서로 재밌게 하는 정도 하고 나중에 어떤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건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정말 우리 사회 지도층의 민낯이랄까 이것을 여실히 보여준 거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저는 하나 조금 찜찜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박영수 특검 쪽이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이고 그쪽에서 여러 사람들이 4명의 검사 수사관들 거기 뭐 몇 명이나 됐습니까 검사가 그렇죠. 4팀까지 뿐이 없었고 그런데 그때 총괄팀장 4팀장이 바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은 추미애하고 싸우니라고 검찰총장으로 뭐 하니까 그런 것에 관여는 없겠지만 또 이 사람들이 워낙 일을 잘 벌리는 사람이라 파편이 엉뚱하게 또 튀어오는 것 아닌가 그럴 염려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일에 이런 게 있었으면은 윤석열 총장이 백이 내지를 못했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에 이런 거 그때 나왔겠습니까? 아니, 그 윤석열 또 총장이 뭐 그런 먹고 살 게 있는 사람인데 이거 물론 공직자가 먹고 살 게 있다고 뇌물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아니, 뇌물하고 관계없이 누가 예를 들면 만나고. 박영수 특검이 저희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거 괜찮은 사람인데 혹시 식사를 같이 한번 같이 하자 하면은 어떻게 뭐 총장이 어떻게 나갑니다. 그렇게는 안 할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건실한 사업가라는데 또 안 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을 수도 있지요. 만일이 가짜 수산업자가 정말 윤석열 총장을 만났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예, 벌써 이걸 지금 이쪽에서 있죠. 이 여권 측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뭐 진술을 받든지 이거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카드로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럴까요? 지금 경찰이라는 게 지금 요새 이 수사를 설설설 이렇게 축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게이트인데 그거 단순한 사기 사건이야 하면서 워낙 이게 고위급들이 많이 관련돼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있죠. 네? 더 크기 전에 자르는 게 낫지. 엄청나게 이 야권에 진짜 경선에서 승리가 됐을 때 이걸 내는 거 하고 지금 내는 거 어느 게 낫습니까? 그건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내봤자 그런 거 영양가도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수사 결과 발표하고 이런 게 무서운 거죠. 이제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그때는 교체할 방법도 시간도 없어요. 그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권이 경선까지 그래 윤석열 잘 뽑아봐. 딱 카드 쥐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터트리면은 시간이 없잖아요. 누구를 또 대타를 내놓을 겁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역시 전문가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가짜 수산업자 이 로비 사건 어떻게 보면은 큰 게이트로 번질 만한 사안인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요.